아이스 라떼를 마시고 있는데 발바닥은 북한산이었습니다. 도시 카페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호시노야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도쿄 한복판에서 맨발로 다다미를 밟고 엘리베이터에서 시시오도시 퉁착 턱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도시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경험. 합정동에 카페 포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호시노야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참 머릿속에 고민이 있었는데, 야, 이런 거를 조경으로 과연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질문에 한번 답해보고자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조경은 오랫동안 마무리 장식이었어요. 건축이 공간을 만들고 뭐 인테리어가 안을 채우고 좋은 나무 한 그루 뭐 깨끗한 잔디 위에 세워두고, 야, 저 얼마짜린데 말이야 뭐 이러는 거, 결국 비싼 가구 세워두는 거 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런 거에 좀 반대입니다. 여기서 외국 조경가의 작품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마이클 반 발켄버그라고 하는 미국 조경가의 타하리 코티야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엘리 타하리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이끄는 브랜드 건물의 사옥 및 전시장의 건물이고, 디귿자 형태의 중정이 있는 공간에 조경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건축가의 그래픽을 보면은 CG하고 조감도 이런 데 나무를 막 넣었어요. 나무 넣으면 이게 조경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사실 정작 조경가는 나무보다는 나무 아래에 또 다른 작은 아이들, 풀, 돌, 뭐 나무 널빤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었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나무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그런 관습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무 외에 아이들이 함께 주연이 되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자연의 기질, 자연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제 들어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습니다. 주연이었던 나무가 비켜주고, 조연이었던 이름도 관심도 없었던 그런 풀들이 중앙에 나타나는 거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한술 더 떠서 호시노야에서 경험했던 다다미, 그 발바닥의 감각을 같이 떠올려 봤죠. 이름하여 호시노야와 타하리의 짬짜면 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나가서 한술 더 뜨기로 했습니다. 사실 타하리의 나무 바닥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카페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큰 돌을 바닥에 쓰기로 했고, 무조건 큰 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주상절리 돌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제주도에 있는 주상절리 돌은 당연히 쓰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뭐 고유한 경관자산이고 하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 주상절리 돌을 일정 두께로 이제 썰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바닥에다가 디딤판으로 깔고 그 사이를 또 자잘한 돌하고 풀로 채웠어요. 마치 그냥 산기슭 어디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 풀이랑 같이 잘 깔려져 있는 그런 바닥 같은 느낌인데, 이 방식으로 아예 그냥 실내까지 전부 다 적용을 했습니다. 외부와 내부를 이어서 모두 그냥 하나의 같은 재료로 쫙 깔은 거죠. 여기에서 주연은 나무가 아닙니다. 돌바닥, 돌들 사이 틈, 그 사이에 솟아나는 작은 풀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를 드디어 심어요. 예쁘고 멋있는 나무 이런 거보다는 기존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최대한 잘 묻히게 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배경이 되도록 했죠. 이제 주연이었던 것들이 조연이 돼서 배경으로 함께 공간 뒤로 묻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조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경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숲을 갑자기 확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눈으로는 내가 저기 카운터에 가서 아이스 라떼를 주문할 거야 라고 이제 카운터로 가는 동안에도 발은 약간의 울퉁불퉁한 그 자연스러운 자연의 감각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겟합니다. 그리고 다시 풀 속에 자리합니다. 자,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마치 우리가 북한산 가다가 좋은 경치 만나면 언니 우리 여기서 냉커피 하나 까먹어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경험 아닐까요? 사실 이게 경험 설계입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라는 거를 구태여 설명이나 사이니지 같은 것들이 없어도 느껴지게 하는 게, 그게 저는 경험 설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자연이에요 라고 공간이 스스로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호시노야 편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경험이라는 게 요즘 참 공간 디자인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디자인으로 많이 보여줄 거를 많이 이미 보여주기도 했고, 경험 디자인, 몰입 경험, 몰입 공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간적인 언어로 푸는 거는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조경에서 그렇게 만든 거를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가 작업한 포비가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포비에서 조경은 바닥을 설계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멀리 산속에서 가져온 것 같은 자연의 기운이 바닥에 있고 실내와 실외를 같은 재료로 묶어 놓으니까 사람은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또 드비알레 팬텀 같은 스피커나 김지윤 작가 도깨비 스토리나 파렌타시 조명 같은 현대적 오브제들도 이 자연 바닥 위에서 자연의 질감들하고 멋지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연의 기질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아이스 라떼, 발은 북한산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시노야가 다다미하고 시시오도시 소리 같은 것들로 도쿄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감각을 지웠다면 포비에서 돌바닥과 풀의 기척 같은 것으로 도심의 자연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호시노야가 도시를 지우는 법이었다면 포비는 내 주변의 자연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약장수 같나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원리는 같아요. 자연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포비 가면은 사진 많이 찍었어요. 사진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느낌이 좋아서 자꾸 오고 싶은 그런 감각이 설계된 공간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 시기 포비를 기억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합정 포비가 꽤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포비가 여러 곳에 지점을 내기도 했고 나름 애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아마 다른 공간으로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사라진 포비 합정을 기리며 더 잊혀지기 전에 꼭 저희 채널 에피소드에 포함시키고 싶어서 호시노야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